글감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펼쳐보았으리라 믿습니다. 여전히 글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같이 글쓰기 두 번째 시간, 우리 소통하면서 글쓰기와 친해져 보도록 해요. 지난 시간에는 소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럼 글감을 어떻게 찾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글감 없이는 글을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떤 글이든지 뭐 시든지 소설이든지 수필, 동화, 동시 모든 것이 글감을 제외하고서는 글을 쓴다는 건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좋은 글감을 찾는 방법 1, 제가 생각하는 1번은 기억을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유년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기억 속에서 어떤 그림이 나를 맴돌고 있는지 그걸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내 기억 속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을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일로 만들어 보는, 그게 바로 글감 찾기에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유년의 기억 속에 있는 한 이야기,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던 이빨에 관계되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헌 이빨 가져가고 새 이빨 주세요 해야지 알아야. 그만 눈물 뚝 그치고 저 지붕 위로 달조각 같은 이를 던지렴. 아이야 그만 들썩거리고 헌 이빨 가져가고 새 이빨 주세요 해야지. 돌돌 금지로 흰 면실 말아주면 까치가 새 이빨 물어오고. 네, 선생님 이 작품을 보니까 선생님 어떤 글감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입 뽑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숨기고 싶지만 덧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입 빼기 싫어서 도망 다녔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네, 역시 이 작품을 쓰신 분도 아마 그때의 추억을 가지고서, 기억을 가지고서 아마 작품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네, 이 작품은 박지용님의 박동이라는 부분에서 가져왔습니다. 박동은 또 무슨 뜻인가요? 쿵쿵쿵쿵 하는 박동인데, 아마 이 박동이 이빨을 나도 뽑지만 그 아버지도 뽑았을 것이고 그 아버지도 뽑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대를 이어서 온다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이를 뽑아서 지붕에 던지고 하는 그런 유년의 기억들이 있으니까 요즘의 아이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따뜻한 기억 속에서 글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그럼 선생님의 유년 속에 있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갔었을 때 그 다락방, 여러분들도 다락방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김선우 작가의 사물들 중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향집 다락방에서 한낮으로 놀았다. 낡은 책 더미와 일기장 묶음들과 각양각색의 상자들이 뒤 오줌 얼룩과 미세한 먼지들 속에서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저교한 시간의 지층 속에 가볍게 내려앉아 나비들이 내 심장의 한쪽 창문을 열고 날아온다. 여러분들도 어디에 시골의 다락방 속에 저와 함께 다녀오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다락방에서는 누워서 비가 막 내릴 때 그 지붕을 두드리던 그 소리가 참 좋았다라는 지금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때 그 다락방을 주제로, 그 다락방을 소재로 나는 왜 글 쓰고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오늘 또 하나의 글감을 얻어봅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글감 찾기 두 번째 팁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먼저 기억 속의 풍경을 알아봤다면 두 번째로서는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이 글감의 재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놓치고 막상 글을 쓰라라고 하면은 쓸 거 없어.
근데 내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얘기가 될 건데도 그런 쓸 게 없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재료 찾는 거에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 꾸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습관은 바로 뭘까요? 관찰을 잘해야 되겠죠? 관찰도 하면서 그 관찰하는 건 사실 기억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찰하는 걸 메모를 꾸준히 아주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메모들이 모이고 모여서 훌륭한 글감이 아주 훌륭한 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메모를 잘하면 그 메모만으로도 한 권의 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의 재료 찾기는 그 메모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관찰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도 메모하고 싶은 게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선생님 것처럼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하나의 일상에서 굉장히 좋은 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일상의 모든 모든 것이 재료가 된다는 걸 반영할 또 좋은 글을 한 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냉장고에 대해서 작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되면 냉장고는 자주 운다. 가끔은 아주 슬프게도 운다. 깨어있는 이 하나 없는 고요한 밤. 냉장고 우는 소리가 들리라 치면 나는 부엌으로 나가 냉장고 문을 열고 고개를 살며시 집어넣는다. 귀를 기울이듯 어떤 말을 전하려는 울음인지 알아보려는 듯 하소연을 다 들어주겠다는 듯 그럴 때면 냉장고 입구는 노란색 립스틱을 바른 그다란 입 같다. 자, 멋진 내용인 것 같아요. 냉장고도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냉장고가 참 신기한 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유용한 가전제품 맞죠? 네네. 근데 그 냉장고가 울음소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냉장고 울음소리가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요. 네. 근데 제가 뭔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든지 할 때는 그 냉장고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거슬릴 때가 있는데 그 냉장고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이 작품은 장은지 소설가의 울어본다라는 2019년도 아주 큰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워낙 성능이 좋은 냉장고라서 사실은 좀 소리가 작게 들리지만 그래도 조금 한 10년 전, 20년 전의 냉장고는 오래된 냉장고는 윙 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거든요. 아마 이 작가는 그 윙 하는 그 어떤 소음에서 그게 그냥 듣기 싫은 소리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내면의 울음소리를 그 냉장고가 대신 울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한대삼 이 작품이 착상이 됐을 것 같고 제가 이 작품을 끝까지 봤을 때 어릴 때 본인이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점을 다 토로해냈거든요. 그 냉장고라는 그 냉장고의 소리라는 작은 하나에서 본인의 어떤 그 작가의 그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글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선생님 요즘 냉장고가 소음이 없는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좀 소음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요, 옛날보다? 저는 사실 네. 20년 전에 냉장고를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 집 냉장고의 소음과 네. 오늘은 집에 가서 네. 냉장고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 냉장고와 선생님 호흡을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는 오늘 어떤 하소연을 하고 있을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글감 찾기의 세 번째 팁은 사물이나 풍경에게 왜 하고 물어봐 주는 겁니다. 맞아요. 물음을 던져가면서 자유롭게 생각을 펼쳐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펼치는 그런 자유로운 생각의 연상 속에서 우리가 글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글감을 다듬으면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이 결국에는 한 편의 좋은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주변의 사물들에게 왜? 하고 한번 물음을 던져보는 거 어떨까요? 네, 그렇게 왜라고 던져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답을 낼 거거든요. 뭐 답이라기보다도 다른 어떤 상상력을 뻗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왜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면은 아주 여러 가지의 상상력을 펼쳐가면서 아주 다양한 글쓰기가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 오늘 함께 듣고 있는 선생님들께 왜? 라는 물음 한번 던져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일상에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먼저 지금 여름이니까 좀 무더운 여름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정말 한여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루살이는 왜 불빛에 돌진할까요? 왜 불빛만 보면은 뛰어들고 싶어서 불빛을 향해 돌진할까? 왜? 라고 말해봅니다. 왜? 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왜?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하루살이는 불빛이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서 춤추며 달려가는 거 아닐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궁금합니다. 혹시 뭐 생각 나시는 거, 나 내 생각처럼 기발한 생각 한 사람 없을 거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왜? 선생님은? 네, 신발은 네. 왜 짝을 맞춰서 신어야 할까요? 생각해 보시고 있나요? 글쎄요.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네. 왜 신발은 짝을 맞출까? 네. 라고 한다면 심심해서? 는 아니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좋은 어떤 아이디어, 상상력 아니면은 나의 경험을 댓글로서 올려주시면은 함께 생각해보면서 선생님하고 저도 한번 좋은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모든 건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들이 제일 깨지 못하는 건 나도 모르는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신발은 짝짝이로 신고 나오는 친구들도 맞습니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하고 다르게 또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은 정답이 없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글 많이 올려주시는 게 서로서로 나누면서 같이 한번 웃기도 하고 같이 한번 생각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글감 찾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주 간단하게 3가지 팁 정도만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잘 하고 계실 거고 아니면 더불어서 같이 또 잘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글감 찾기 팁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네. 이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여기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그래도 미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미션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간단한 단어라든지 어떤 사건에서 나오는 문장을 한 10가지 정도만 댓글에 올려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글쓰기를 흔히 건축에 비유를 합니다. 어떤 집을 지을지 정하는 것, 그게 바로 주제 잡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수집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글감 찾기입니다. 그리고 뼈대를 세워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구조를 정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살을 붙이면서 한 편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과정을 함께 할 거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더 넣어보는 작업들을 앞으로 같이 나누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쓴 글을 남한테 보이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글을 잘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나누면서 이런 생각도 있구나, 저런 생각도 있구나, 와 이런 멋진 비유도 있구나, 저렇게 나도 멋지게 쓸 수 있구나 라고 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글감 찾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글감 찾기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어본다면은 놀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너의 것도 내 것이고 나의 기억이나 나의 경험도 내 것이고 모든 자연들이 하는 말도 내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내 것만 봐도 굉장히 많은 글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감 하면 놀부의 마음 그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네. 글감 찾을 때만 놀부의 마음입니다. 네. 글감에서 양보하지 마시고. 네. 자, 그럼 오늘은 글감 찾기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더 멋진 글들로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소통하는 우리 글쓰기 반입니다. 우리 모두 으쌰으쌰 더운 여름도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온 마을이 학교가 되고 모든 이웃이 교사가 되어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하는 김해 행복교육지구.